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한중의 정상회담이겠죠? 예, 무엇을 남겼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로 3국 정상회의 관련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3개국 정상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서 양자회담도 하고요. 만찬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오늘 3국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했고 공동 기자회견과 비즈니스 서밋까지 모든 일정 마무리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입니다. 먼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국민 체감형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 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오랜만에 만났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난 것 쪽에 좀 의미를 많이 두는 상황에서 제도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3국 정상에 이제 합의한 선언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큐레이션 시간 때도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이번에 3국 정상들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좀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3국 협력을 좀 제도화하자 하는데 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보면은 정치적인 좀 영역보다는 경제화와 문화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졌고요. 인적 교류 확대하기로 했고 특히 내년과 내후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을 해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은 또 한일 뭐 수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좀 교류가 활발해질 것 같기로 한데 근데 원래 이 회담은 작년에 열리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산에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당시 중국 측에서 만찬을 하지 않고 가서 좀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린 것 자체로도 좀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치중된 외교를 해왔다는 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좀 느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의 자체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총리가 참석을 하잖아요. 예. 그 말은 이제 3국에 좀 예민한 현안이 많으니 중국은 총리가 좀 경제를 담당하니까 그래서 소프트한 현안부터 풀자라는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풀리면은 시진핑 주석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중 관계의 척도는 좀 시진핑 주석을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 부분도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총리가 네. 오는 걸로 그렇게 돼서 사실 그때 시작할 때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국가 주석이 와야지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굴러왔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은 아무래도 더 내치보다는 이제 외교, 예. 정치에 이제 방점을 맞추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언제 만나느냐. 근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네. 예. 자, 지금 이번 회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쪽보다는 네. 경제, 문화 교류 뭐 이런 거가 좀 중점이 됐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새 정상의 발언 먼저 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고요. 리창 총리는 영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서 그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뭐 이 정도 발언은 아직 뭐 결정된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정치적인 대결로 인해서 촉발된 무역 보복 등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상황에 좀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기후변화와 보건 고령화 그리고 과학기술, 디지털, 재난 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시아 이제 안보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약간 좀 관점과 그러니까 워딩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 앞두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는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삼국의 공동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한 반면에 리창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뉘앙스가 좀 많이 달랐고요. 이런 부분은 공동선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35항에 가서야 이 얘기가 나와요. 매우 짧게 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전 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라는 문구가 전부입니다. 각자의 입장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재강조했다라고 하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컨대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했을 테고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얘기했을 테고 영내 평화와 안정 이거는 중국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대만 양안 문제도 그렇고 항상 영내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쓴 거니 이제 각자 합의를 보지는 못하고 각자 말씀하신 대로 입장만 나열했다.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에서는 25일쯤에 일본 쪽 언론 뭐 요미우리나 이쪽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갈 거다라고 합의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민감한 문제다 보니 좀 어렵다 이런 뭐 결과가 이런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회담이 다 열렸잖아요. 한일도 열리고 한중도 열리고 중일도 열렸는데. 중국과의 회담은 뭐 이제 FTA 2차 이제 협상 재개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좀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과의 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조금 아쉬웠다 아니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라인야오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설명한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가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좀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시다 총리는 보안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경영권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안을 잘 해라. 이거 뭐 이런 보안 거버넌스란 말을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태어나서 뭐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관전자냐, 관전평하고 있냐,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뭐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일본의 이제 역사까지 모자라 미래까지 상납하냐 뭐 이런 이제 좀 센 뭐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일본의 변명처럼 들린다. 우리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은 그 지분이 1%만 넘어가도 다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대 그러니까 A 홀딩스 그러니까 야후하고 네이버 라인하고 이제 만든 합작 회사가 50대 50이니까 1%만 넘어가도 49대 51이 되니 이제 지분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 그 김준영 당선인 국립외교원장을 지냈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부들은 손을 떼고 기업이 알아서 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한 거였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전자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문제를 일본 총무성이 촉발시켰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업이 일본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왜 못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됐을 거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외교적으로 우리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 중일 정상회담 여기는 완전 불꽃이 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은 중국에 우리 수산물 수입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을 초청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언어로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좀 분명하게 전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이 나오는 뭐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를 하고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전면적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기시다 총리는 그거 부당하니 중국도 일본 수산물 수입하라 얘기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자들이 맞습니다. 우리 예. 중국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사할 수 있게 좀 참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는 하지만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약간 신경전을 세게 벌이면서 싸우는구나 그렇죠. 예.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과의 회담에서 만남 이외에 큰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2+2 외교안보 대화 신설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게 장관급은 아닙니다. 뭐 차관급인데 차관이랑 뭐 국방부는 국장급이라고 하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그 안보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또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 못 드린다라는 얘기를 어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선언 문안 조율이 마지막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추가 서면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와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역할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도 적극적인 답변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게 2019년에 나온 중국의 반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 수준보다 못한 정도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김준영 당선인은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걸 좀 들어주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북한을 대화 창구로 이끌어낼 어떤 그런 이끌어내거나 또는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이랬으면 좀 평가할 협상이었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협상의 지렛대를 잘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 대북 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영원히 좀 구상으로만 남게 생겼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한미의 안보 동맹이 강화가 되면서 이게 중국을 포위하려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뭔가 요청을 하려면은 우리도 뭔가 내놨어야 된다. 네. 뭐 김준영 당선인께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원하는 건 좀 어떤 걸까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리창 총리가 양국 수교 3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러면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수교를 통해서 좀 양국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좀 발전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수교 당시 내용을 보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대만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그 리창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좀 정리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대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뭐 하겠다는 어떤 제재를 지킨다든지 이런 약속을 좀 우리도 받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언이 공개된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합의할 때 중국에 너네 나라에 설명할 때는 뭐 이런 얘기 포함해도 된다라는 협의를 했을 건데 그랬으면 우리도 더 받아낼 수 받아낼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영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원하는 건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 두 번째는 한미일 밀착에 대한 우려인 건데 이 두 사안 모두 우리가 협상에 좀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몸값이 좀 높아졌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양안 문제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는 대만이 침공당했을 때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네. 뭐 그때 논란이 됐던 뭐 중국에도 시시해 뭐 그렇죠. 대만에도 네. 시시해 뭐 이런 스탠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재 정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이 조금 이 네.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니 중국이 좀 불편한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가 조금 외교적인 어떤 뭐 이런 그 성과를 내는데 좀 관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는 있었다. 네. 하지만은 한반도 문제에는 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